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혐오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동안 이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부작용이 많았죠. 그래서 소수자, 약자, 어떤 역사적으로 그동안 이제 비주류에 이제 속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고, 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비주류가 되고, 그래서 어떤 백인을 오히려 막 멸시당하고 흑인을 또 옳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와졌던 그런 그 어떤 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문화, 인종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동안 너무 이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 PC주의자들이 하도 깽판을 쳐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정치적 올바름에 이제는 억지로 마지못해 또 눈치 보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이제 균형을 잡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인어공주가 비판 많이 받았죠. 인어공주를 왜 얼굴이 시커먼 인어공주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국 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그 동화 속의 이야기인데 그것마저도 얼굴이 하얀 백인이냐 흑인이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심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제 너무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 정치적 올바름을 더 이상 이대로 계속 했다가는 자기들의 일상 삶까지도 엉망이 되겠다 하는 뭔가 이 자각이 이제 심각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동부 명문대학들 이제 소수자 우대 정책도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것 자체도, 이게 과연 균형 잡힌 거냐 하는 그런 반발. 그러니까 미국이 다행스러운 게 이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입도 뻥끗 못해서 왜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는 당신 백인 우월주의자냐, 당신이 주류 세력의 이제 그런 어떤 비판을 받으니까 그동안 침묵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디즈니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디즈니는 왜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그냥 그 인어공주를 왜 하필이면 또 얼굴 시커먼 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지. 그러니까 봐요.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인어공주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백인의 그 인어공주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왜 굳이 영화를 만들면서 시커먼 흑인 인어공주. 여러분, 흑인 인어공주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아니, 그래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왜 자꾸 문제를 삼냐 이거예요. 문제가 아니면서 왜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적 올바름이 나온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문화, 예술, 개개인의 일상 삶까지도. 그래서 백인 남성에 대한 그 멸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어떤 문학도 이제는 어떤 양성애적 그 표현이 아니면 전부 원 저자까지도 다 뜯어고칠 정도로 원 저자를 뜯어고치려면 저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당신 왜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냐. 그러니까 이 정치적 올바름은 이 태생 자체가 이미 잘못된 자신들이야말로 편견 속에서 한쪽 눈을 가리면서 출발한 게 이 정치적 올바름인데 그게 너무나 그동안 미국 전 사회를 그냥 아주 난장파로 만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보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서서히 이제는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역사, 과거의 어떤 문화, 또 현재 우리 삶을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야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인류의 경험상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PC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표준이고 자기들이 마치
정의, 자기들이 마치 유일한 상대성을 이긴 공정하다는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착각 망상에 빠져갖고 자기들의 PC주의에 맞지 않는 건 무조건 다 잘라버린 거예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거인의 침상에 맞게 무조건 잘라버린 그런 짓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어때요? 이제 그거를 그런 PC주의에 대한 역작용, 역반응이 나타났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그나마 소망 있는 거라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멀었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내가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렇게 봐도 우리나라는 이 PC주의가 더 갈수록 극단적으로 모든 영역에 여전히 뿌리를 잡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 힘들어져요. 더 피곤해지고. 그리고 그 PC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주류가 돼서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해갖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 그 자살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아갖고 막 그 통계를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자살 많이 했더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막 선생님들이 그 점잖은 선생님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런 거를 봐요. 그게 바로 PC주의의 영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선생님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학생 인권 조례 이거 빨리 폐기해라. 왜 애초부터 그게 말이 많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학생 인권이 그동안 너무 무시되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바로잡겠다 해서 그거 만든 건데 이젠 봐요.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약자가 돼버렸어요. 조금만 뭐 하면 고소가 들어가고 고발이 들어가고 손도 못 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소가리에 다 하고 있는데 그만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 선생님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그냥 교사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한국이 그 PC주의에 대한 염증, 혐오감을 우리 학교 교육에서부터 벌써 이제 표출이 되는. 근데 다른 영역도 사실은 그게 있어요.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국회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근데 내가 웃기는 것은 거기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주범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뭐 어쩌고 정교조는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다 정교조가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교조가 마치 자기들이 뭐 또 바로잡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도 PC주의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신학도 많고. 엊그제 우리 한국의 장로계 가장 그 큰 교단이 여자 강도사 그 인허를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또 번복을 했더라고요. 하루 만에 번복했어, 하루 만에.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마 몇 년 안에 다시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기독교도 이 정치적 올바름에 잣대를 가지고 재버리니까 동성애 비판 못해요. 못합니다. 신학교주도 손을 못 대요. 교단도 손을 못 대요. 이게 지금 거기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법적으로 지금 허용이 되는, 그게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여자이면 난 여자다. 그것도 다 이제 PC주의의 영향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결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고달픈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달픈 거고 또 어느 한쪽은 극단적으로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폭발하게 돼 있다고요. 다 폭발하게 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PC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이제는 전에는 감히 표출을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이젠 너희 PC주의자들 이제 좀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좀 물러나라.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동안의 좋은 질서와 전통을 파괴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안 좋은 세력들이다.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참 정말 잘 됐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갈수록 더 심해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역사도 조작하죠. 문학도 조작하죠. 다 조작을 해버려요. 다 조작을 해버리고
거기에 기준에 맞추지 안 하면 무조건 그 세력은 완전히 어떤, 이 사회 반 기득권 세력이라 해가지고 그냥 짓밟는. 동성애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니죠. 동성애자들이 무슨 사회적 약자예요. 오히려 강자지. 자, 그것도 봐요. 그것도 PC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적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도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 교단이건 신학교건 교회에서도 이제는 올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도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많은 문제점들이 점점 더 깊이 들어와서 교회가 본질이 무너질 뻔한데, 복음이 무너진다고, 복음이. 네. 그래서 서구의 신학자들이나 이 목회자들이 그랬을 때 여성, 남성이 아닌 중성의 표현을 많이 써요. 왜? 어느 한쪽으로 쓰면은 금방 또,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왜 사람을, 맨이라고 하냐. 그럼 여자는 사람이 아니냐.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을 보면은 중성적 표현으로 다 표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니, 논문 하나, 책 하나 쓰는 것도 PC주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쓸 정도면 이미 말 다 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평등, 어떤 인권, 어떤 사회적 합의,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소수를 위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걸 받아들여야지, 조심스럽게 걸러내야지. 그걸 무턱대고 받아들였다가는 결국은 PC주의자들이 설정해 놓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그런 PC에 대한 혐오감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건 그나마 미국 사회가 훨씬 적어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적인 토대, 또 기독교적인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근데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사실 힘들어요. 힘들다. 왜? PC주의가 점점 더 아무리 막 극단적으로 가도 그걸 누구 하나 아직도 공개적으로 PC주의가 잘못됐다는 말을 어느 언론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PC주의를 이제는 이제는 다뤄야 된다는, 없어. 흔히 얘기해서 지식인들이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 우리 사회는 그런 PC주의에 너무 훨씬 더 많이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하고 세상을 어떤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지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룬다고요.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은 뭐예요?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증오, 미움, 적대감, 파괴, 이전에 자신들을 억압했다고 여기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무조건 증오와 파괴심이 너무 극렬하게 나타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혐오증이 오히려 발휘가 됐다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혐오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대략 얘기했지만은 교회도 지금 이 영향에서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그런 이 세대 그 그릇된 사상이나 그릇된 이념이나 그릇된 철학에 오염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거룩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사는 참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거역되는 길로 갑니다.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데 많이 휩쓸리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와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